바쁜 일상, 궁금한 질문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고 오요한나 가해자 의혹 사인, 왜 계속 출연할까? 궁금증 5가지 풀이. MBC 기상캐스터 오유안나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건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9월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유한나 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 당시엔 이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부고 소식이 알려졌고, 그때 차츰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1월 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은 오유한나 씨의 죽음과 관련돼서 제대로 알려진 게 없었는데, 가족들이 이 오유한나 씨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A4 17장 분량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서 안의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본인이 그 안에서 몹시 힘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1월 말에 공론화됐고요. 그때부터 오유한나 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MBC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센데요. 왜 그런 건가요? 자, 일단 오유한나 씨가 MBC 기상캐스터로 일을 했었죠. 일단 정규직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상캐스터는 계약직인데,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은 사규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아주 큰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이 보도가 나왔을 때 MBC의 첫 입장문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내 기구 안에 이 사안이 접수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MBC는 이 사안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단락쯤에는 이 사안으로 MBC 흔들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걸 마치 정치적 이슈로 비화시켰습니다. 분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삼은 건데, MBC는 이를 누군가가 MBC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이슈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즉각 반발을 했고요. 관련 녹취록 그리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유한나 씨는 이 증거 자료에 따르면은 기상캐스터 내부 안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확히 그 감시기구라든지 MBC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정규 조직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절차라는 게 있죠. 곧바로 그런 기구를 찾아가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내부에서 먼저 이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주변 이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사람이 또 윗선에 보고를 하고 정식 루트를 밟아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오유한나 씨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나름 밟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정작 MBC는 그런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었다, 전혀 몰랐다고 처음에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MBC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요.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고용노동부 역시 참여했습니다. 또한 MBC의 감시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조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MBC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MBC는 이 사안을 전혀 몰랐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또한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려고 했다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고인을 제외한 기상캐스터들이 모인 단톡방의 문제가 공개돼 그중에 공분을 샀는데요. 단톡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단톡방이란 게 한 10명이 있는 조직이면은 10명이 모두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고 5명짜리 있고 3명짜리 있고 그렇죠. 근데 3명짜리에는 나머지 7명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떤 험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선배 기상캐스터 4명은 오유한나 씨와 그 동기를 제외하고 그들끼리만 단톡방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오유한나 씨에 대한 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완전 미친 X다, 단톡방 나가자, 몸에서 냄새난다, XX도 마찬가지. 사실 누군가에게 굉장히 모멸적이고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서는
이런 특정 대상을 향한 욕설이나 모욕이 과연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거는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톡방 내에서 직접적인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도 소외하는 분위기 조성, 업무 배제, 차별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다만 이 모임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친목이라든지 정말 사적인 의도를 갖고 만든 단톡방이라면 그 안에서 어떠한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이걸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기상캐스터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적인 해석이 더 우세한 편입니다. 유족 측이 기상캐스터 등에 대해서는 마음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자, 김가영 씨 같은 경우는 이 기상캐스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예능을 통해서도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가영 씨를 향한 여론이 더 매섭고 관련 기사도 더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또 유명 프로듀서와 교제하는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족 측 변호인이 한 방송에 나와서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적인 가해자, 즉 주된 가해자가 아니라면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함께 밝히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사소송에 걸려있는 건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구인지는 특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김가영은 아니다라고 유족 측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처벌을 할 때 죄의 경중을 따지죠.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돼도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방조범이 있는데 그들의 형량은 다 다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모두에게 똑같은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변호인이 유족들에게도 설명을 했겠죠.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족 측에서 그리고 변호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오유한나 씨의 유서가 있는데 유서 내용을 경찰이, 검찰이, 법원이 100% 믿을 수는 없죠. 왜죠? 객관적 증거가 동반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피해자는 고인이 됐습니다. 그가 어떠한 증언을 할 수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주장을 입증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될까요? 김가영 씨 같은 경우는 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 안에 있었고 단톡방 안에도 있었죠. 그럼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오유한나가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함께 밝히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려고 한다. 김가영 씨에겐 일종의 전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지으려고 한다. 다만 진실을 밝히는데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김가영 씨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기상캐스터 4명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 배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장은 나왔습니다. 오유한나 씨는 유서를 통해서 피해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들이 아직 가해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유족 측도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된 가해자, 직접적인 가해자가 있고 방조에 가까운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서는 처벌을 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이게 조직인데 MBC가 4명 다 지금 구설에 올랐으니까는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 역시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즉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절차라는 걸 밟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결과가 도출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지금 구설에 올랐으니까 무조건 업무 배제,
이거조차도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현재까지 업무 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만약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직접적인 가해자 그리고 오요한 내실 괴롭힌 사람으로 사실상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분은 이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방송을 했던 거에 대해서 더욱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진용의 오답노트,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궁금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